서로 상처를 입히게 되죠. 말로써. 예, 그리고 좋게 안 나. 뭐 좋게 안 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이제 심화가 되고 나중에는 점점 골이 깊어져서 진짜 이제 해서는 안 될 얘기들도 서로 던지게 되고 예, 그렇게 됐었어요. 약간 좀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세요? 저요? 약간 폭발하는 성격이세요? 예, 다이너마이트였죠. 부인하고 근데 신혼 때 가열차게 싸우셨을 것 같아요. 예, 가열차게 싸웠습니다. 그러면 그 정도로 머리띠도 싸우셨으면 이혼까지도 생각을 좀 하셨었나요? 예, 맨 처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때는 이혼도 생각을 했죠. 근데 나중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니까 죽어도 이혼을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이게 좀 창피한 얘기고 좀 어떻게 보면 섬뜩한 얘기인데 나중에 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혼을 죽어도 못 하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내가 너무 나중에 잘 돼서 복수를 해요. 그만두고 이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, 생각하고 결심한 지 3개월 만에 유학을 갔어요. 그럼 아내랑 얘기 안 하셨어요? 유학 가는 거는 아내랑 상의하셨어요? 전혀 안 했죠. 그런데 가겠다? 예, 제가 가고 싶은 거예요. 어쨌거나 이렇게 유학 가셔서 다시 오셨고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대박이 나십니다.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? 제가 그 오디오를 좋아해서 예, 오디오 동호회 이제 시삽을 하고 그런 이제 모임의 회장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 5.1 채널 그 음향 포맷이 처음 나왔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집에서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면 스피커들을 이렇게 다 준비해서 듣잖아요. 근데 그건 시끄러워요. 그때 이제 조용히 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이제 그 헤드폰밖에 없는 헤드폰. 거예요. 예. 근데 아무도 안 만들어줘요. 어머. 예, 그래서 이제 안 만들어주면 내가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제 네. 예, 만들었던 거죠. 그래서 그때 세계 최초로 5.1 채널 대형 헤드폰을 제가 발명을 했어요. 예.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한 3년 만에 회사 밸류가 한 500억 정도. 500원. 그다음에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예, 기관 투자도 있었고 또 대기업들 투자도 여러 군데 있었고 또 해외 유수의 디자인 잡지에 이제 저희 제품 디자인이 또 실렸었고 네네네. 그리고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죠. 아니 근데 그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시다가 왜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을까요? 이제 유럽 쪽의 어떤 거래선이었는데 그쪽에 이제 그쪽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게 빌미가 돼서 채권단에 넘어가게 되고 저는 대표이사 사임도 못 하고 예, 밀려 나와 가지고 이제 예. 회사가 부도가 나면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부도 막으려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돈 끌어오고 막 그러잖아요. 그렇죠.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해서 네. 뭐 집이고 뭐고 차고 몽땅 저한테 있는 걸 다 집어넣고 놨죠. 그러니까 나중에 1원도 안 남더라고요. 세상에.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이사는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. 아, 그런 겸직 금지 조항이 조항이 있으니까, 있어요. 예. 투자 받을 때. 왜냐하면 투자 받아놓고 딴짓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. 일도 못하고 4년 동안 고스란히 끌려다니면서 네. 예. 이론의 수입도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.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됐죠. 그러면 빚도 어마어마하셨겠는데요? 개인적으로 이제 갚아야 될 게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뭐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. 그럼 그 돈 갖다 쓰면은 그분들 막 전화도 많이 하고 막 굉장히 힘들잖아요. 아, 그때 생각하면 지금 심지어는 밤 12시 넘어서 전화 와가지고 빚도 안 갚고 잠이 오냐? 뭐 이러고 예, 가진 욕설과 함께 뭐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니까 도대체 어디서 뭐 때문에 저한테 전화했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당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심지어는 뭐 온갖 협박에 뭐 욕설에 뭐 예, 그런 걸 다 당하고 하다 보니까 전화벨 소리가 완전 노이로제였고. 노이로제 정도가 아니라 공포죠. 어. 예. 그리고 특히 이제 막 그런 전화가 오면 한 받고 나면 뭐 마음이 뭐 녹아내리는 거죠. 예.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사업 실패해서 힘들고 뭐 이렇게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가요.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아파트 19층에 살았는데
하루에도 10번을 베란다에 나갔었어요. 에휴. 예, 뛸까 말까를. 진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. 그러니까 벼랑 끝에 완전히 서 네. 계셨었네요. 진짜 이거를 당장 그치고 싶더라고요. 근데 처갓집이 잘 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움을 좀 청해보지 그러셨어요. 이게 엎친 데 덮친다고 사실 제가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조금 그쪽이 안 좋아져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어요. 그쪽도 어려운 네. 상황이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가족들이 다 이제 서로 가족 관계가 다 해체되다시피 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.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뭐 이래갖고 다 이제 힘들어하고 뭐 날마다 이제 죽을 상이죠. 울상에 뭐 그러고 싸우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집사람대로 힘들어서 디프레스도 있고 저도 그렇고 그 집안에 웃음이라고는 전혀 없고 그렇죠. 늘 갈등과 싸움과 뭐 이런 거밖에 없죠. 그리고 애들도 툭 하면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고 막 심지어는 이제 집에 쌀이 떨어져서 밥을 해야 되는데 밥을 못 하는 거예요. 어머. 근데 예. 사실 사업하다 이렇게 안 되면 본인이 가장 힘들잖아요. 예, 예. 근데 그런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또 막 풀고 막 그러셨네. 아내나 아이들에게. 저를 돌아보는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. 어느 정도셨어요? 끔찍해서. 말 그대로 이제 괴물이죠, 제가. 예. 제 소신만 강하다 보니까 괴물이 돼 있었던 거예요, 어느 날. 애들한테 막 손찌검다고 그러셨어요.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이제 뭐 회초리 들고 빠따드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가족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.